그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박정우, 45입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다 되어가고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가장이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남들처럼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아내와도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온천 여행은 아내 서윤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우리 둘만 좀 다녀오자.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가웠습니다. 아이들 핑계, 일 핑계로 부부 둘만의 시간은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42이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여자였습니다. 관리된 몸매,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그리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또렷한 얼굴까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많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 아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도착한 온천 호텔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나무 향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괜히 마음까지 느긋해지는 곳이었죠. 직원이 방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온천은 밤 11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저녁은 자유 이용입니다. 방에 들어오자 윤희는 말없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산자락과 해질녘 하늘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여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짐을 풀고 잠시 쉬던 중 윤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온천 좀 다녀올게. 같이 가자.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자탕만 가면 되잖아. 당신은 좀 쉬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괜히 묻지 않는 게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윤희가 나간 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여자탕이 오래 걸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온천 이용객이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꽤 한산한 편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윤희는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온천 입구까지 가봤지만 여자탕 쪽에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희의 이름을 부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 혼자만 이런 여행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나? 이상하게도 윤희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방을 나설 때 거울 속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모습,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 그리고 제 눈을 피하듯 미묘하게 엇갈렸던 시선까지.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밤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날 밤 이 작은 온천 호텔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아내를 의심하게 된 순간은요. 저는 온천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자탕 쪽 커튼은 미동도 없었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물 흐르는 소리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여기엔 없네.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 서윤이의 이름 위에 몇 번이나 손가락이 멈췄다 내려갔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기가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괜히, 정말 괜히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엘리베이터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천 호텔이니 다른 투숙객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웃음은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괜히 모든 소리가 아내처럼 들릴 때도 있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카펫을 밟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한 발 한 발 숨을 죽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훤칠했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한 가운 위로도 체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나 지금 방으로 가. 걱정 마. 금방 올라올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올라온다? 누가 그 남자의 방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시선이 복도 쪽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희를 찾으러 나왔을 뿐인데 왜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먼저 쉬고 있어요.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어디에서 누구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희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 서서 고개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문에서 나온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서윤이는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머리 모양, 옆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20해 동안 봐온 그 실루엣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온천에 갈 때 입고 나갔던 단정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가운 안쪽으로 몸에 밀착된 원피스가 보였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윤희의 뒤에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의 어깨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방, 아까 그 남자의 방 아니었나?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러야 할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돌아가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제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그 남자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방 번호가 하나둘 지나갔고 마침내 어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카드키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요. 그 문 하나가 제 인생의 경계를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분명히 제 아내, 서윤이, 그리고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는데 머릿속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카드키를 문에 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삑, 짧고 건조한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망치로 내려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윤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방이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것처럼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번 훑어본 뒤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반복됐습니다. 온천 여행이었고 부부 여행이었고 윤희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윤희는요. 하지만 눈으로 본 장면은 그 모든 생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카페 뒤를 밟는 제 발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문패의 숫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남자의 방 번호였습니다. 여기 맞네. 확신이 드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엉켜들었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윤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윤희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봤던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듣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방 안에서는 그 웃음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말끝이 길게 늘어지는 걸로 봐서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윤희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요.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문손잡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손을 때려 했지만 이미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가운 천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지도 두드리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서서 한 인간으로서 버텨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윤희와 함께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낳고 힘들어하던 모습, 아파서 누워있던 날,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서로 말없이 밥만 먹던 시간들까지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이제 말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웃음도 잦아들었고 대신 무언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공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절인지 망설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방 안에 있는 윤희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밤은 단순한 의심의 밤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밤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도요. 문이 열리는 소리는 늘 이렇게 조용한 법이었을까요?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문손잡이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장은 제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죠. 안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고 문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요. 다음 순간 문손잡이가 안쪽에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온천 가운을 걸친 채 머리는 살짝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윤희의 목소리였고 제가 매일 들었던 그 호칭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제 뒤쪽을 힐끗 스쳤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체격에 차분한 표정,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운 허리를 고쳐 매고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이 그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듯이요.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방의 외부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윤희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을 하기까지 윤희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 써본 말이었을까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고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분노가 넘쳐흐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맞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상황을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것처럼 보여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윤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제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신뢰, 약속, 그리고 오늘의 이 밤까지요. 윤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천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 말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온천에서 알게 된 사람,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 잠깐의 대화, 잠깐의 웃음, 그리고 이 방 앞까지 이어진 선택.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윤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울면 모든 걸 잃을 것 같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요.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 그 평범한 소리가 이 기묘한 장면과 섞이며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윤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 말은 단호했지만 속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모든 걸 봤고 모든 걸 들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제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길, 다른 하나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길.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밤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사람은 모든 걸 본 뒤에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힌 뒤 복도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카펫 위를 밟는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 제가 알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어떤 감정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제 옆으로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올려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 말은 생각보다 더 차갑게 나왔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아까와 같은 문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고 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제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딩! 문이 열렸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저한테 너무 멀어 보였어요. 윤희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짧게 되묻자 윤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온천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는 그 남자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시간에 탕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했고 웃기도 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을 보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카펫에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하지 않게 됐고 점점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 그 말에는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선택의 연장입니까? 제가 묻자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당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각자 방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아무 말도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은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윤희는 그걸 느낀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희의 얼굴이 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윤희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 남자가 침착했던 이유, 그리고 이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시간들, 내일 아침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배신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일어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늘 여행지에서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굳은 선이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칫솔을 입에 문 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가 제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사실 단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줄어들었고 제가 말을 걸면 윤희는 잠시 늦게 반응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타이밍이 항상 어색했죠. 그때마다 저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여행 준비가 힘들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윤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어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요. 잘 잤어요? 윤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는요? 여보라는 호칭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윤희도 느낀 듯 했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테이블은 유리벽처럼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눈이 제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하자 윤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온천이 아니라 세미나였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출장,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윤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서로의 일, 서로의 삶에 대해서요. 그 말은 진실일 수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윤희의 시선이 잠시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그냥 당신은 항상 강해야 했고 나는 항상 이해해야 했어요. 그 말이 조용히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들어줬어요. 윤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그 아무 말도 안 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윤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가끔 이렇게 여행지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번 온천 여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제도 약속이었습니까? 제가 묻자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제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어요. 그 문장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윤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신을 봤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윤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선택을 제게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온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윤희가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전부 알아야 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정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말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아직 빠진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곧 제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와 윤희는 말없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 무거워 가벼운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였습니다. 윤희는 제 옆을 걷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넘어버린 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문의하신 사항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윤희가 놀란 듯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문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객실 이동 요청이 한 건 접수되어서요. 그 순간 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객실 이동,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잘 모른다는 표정으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윤희 고객님 명의로 객실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일층의 다른 객실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윤희가 제 방에 없던 시간, 온천에서 사라졌던 그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을 하신 분이 윤희 고객님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을 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직원의 질문은 업무적인 것이었지만 제게는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이미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그럼 그 방에 있던 분은 제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자 직원이 말을 받았습니다. 함께 계시던 남성분도 같이 이동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도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제 당신이 온천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사람과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윤희의 고백이 뒤늦게 이어졌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윤희는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 아니냐고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래서 객실을 옮겼습니다. 윤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윤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를 낼 단계는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제 말은 차분했고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을 했고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그 사과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짐 챙기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각자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윤희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여행이 끝이라는 것.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련이 아니라 정리뿐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윤희가 탄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어젯밤에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자 이 온천 호텔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공기도 전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체크아웃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방만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이 이 여행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없었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온천에서는 여전히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희와 함께 걷던 그 길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래된 부부처럼 조용히 걸었을 뿐인데요. 사람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느린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은 잡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가사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희와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손을 잡고 웃던 날, 아이 이야기를 나누던 밤,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던 시간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조금씩 멀어진 틈에서
조용히 자라나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역시 다시 혼자가 되는 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생각보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맛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카운터 직원의 평범한 인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상처를 되돌릴 수 없고 이해는 다시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묘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늙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윤희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진, 물건, 기억들까지도요.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의, 후회에 한 달 뒤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같은 온천은 아니었고 같은 풍경도 아니었지만 훨씬 편안했습니다.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을 때 이상하게도 윤희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시간이 조용히 그려졌습니다. 혼자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사랑은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것.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고요. 만약 이미 선을 넘어버린 관계라면 붙잡는 용기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조금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정직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